어법 개념도 다 이해되고 어법을 활용하여 문장 독해도 가능한데 왜 어째서 이런 어법 유형의 문제만 나오면 항상 틀릴까요? 나는 왜 이런 문제를 나올 때마다 틀릴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Ladder English. 자, 중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탑5. 오늘은 서술형 문제와 더불어서 중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순수 어법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어법 문제는 교과서 본문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있고 또 철저하게 어법 지식으로 풀어야 하는 순수 어법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기출 문제처럼 교과서 본문에서 발췌된 어법 문제는 교과서를 반복해서 복습하면서 어느 정도 외워두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실제 서술형과 더불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은 바로 디테일한 어법 지식을 묻는 순수 어법 문제예요. 순수 어법 문제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먼저 지금 보시는 기출 문제처럼 5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법상 맞는 것 혹은 틀리는 것을 고르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아마 순수 어법 문제에서 가장 쉬운 문제 유형일 거예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5개의 보기를 주고 이 중 어법상 옳은 문장을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예요. 각 선택지의 답안도 어떤 것은 3개, 또 어떤 것은 2개로 제각각이에요. 자, 다음 기출 문제 하나 더 보시면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의 소속 중학교에서 낸 기출 문제인데요. 총 7개의 보기 문장이 주어지고 이 중 어법상 맞는 문장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과하다 싶기도 하고 또 뭘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약간 짜증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출제하는 학교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쨌든 시험인이 어느 정도의 변별력은 유지를 해야 하는데 중학교 시험 범위가 워낙 좁고 지역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킬러 문제 비슷하게 이런 유형의 어법 문제로 변별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주어진 문장 하나하나를 어법상 면밀히 분석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야 해요. 절대 만만치가 않죠. 어법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법 개념도 다 이해되고 어법을 활용하여 문장 독해도 가능한데 왜 어째서 이런 어법 유형의 문제만 나오면 항상 틀릴까요? 나는 왜 이런 문제를 나올 때마다 틀릴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중학교 어법 문제를 자주 틀리는 학생들이라면 대체로 멀티체킹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멀티태스크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멀티체킹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멀티체킹은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멀티태스크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멀티태스크가 한 번에 여러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 것처럼 멀티체킹은 어법상 옳고 그름을 볼 때 한 가지 점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점검할 요소들을 함께 동시에 검증하는 것을 말해요. 자,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어법인 주격 관계대명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번 문장에서 틀린 부분이 무엇일까요? 관계대명사 which가 아니라 who가 들어가야 해요.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마 이 정도는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2번 문장은 어떨까요? 선행사가 who로 제대로 쓰여 있죠? 그럼 어법상 맞는 문장일까요? 아니에요. 선행사가 사람이라서 관계대명사 who는 다르게 사용했지만 바로 이 who가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해야 돼요. 따라서 관계대명사절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어야 해요. 그런데 문장은 he라고 하는 주어가 있어서 완전한 절이 되므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절은 불완전해야 한다라는 어법 지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럼 3번 문장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절 안에 동사가 없네요. 관계대명사절은 주어나 목적어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 속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동사는 있어야 해요. 그런데 taking은 현재 분사이지 서술어 기능을 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장을 한번 볼까요? 선행사가 사람이라서 관계대명사 who를 제대로 사용했고 또 관계대명사절 안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기도 하고요. 또 관계대명사절 안에 동사도 이렇게 잘 있네요. 자, 그럼 맞는 문장일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동사 are가 틀렸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who는 앞에 있는 the boy를 대신 받는 일종의 대명사 역할을 하죠.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동사도 boy가 단수,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is가 되어야 해요.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절 안에 동사의 형태가 틀린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5번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 문장은 과연 맞을까요? 가로로 묶은 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인 더 모이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인 거예요.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 성분들은 일종의 거품이에요. 문장에서 필수 성분, 즉 엑기스는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거품을 한번 걷어내 볼게요. 그럼 주어 더 모이에 상응하는 문장 전체의 서술어 동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are. 자, 그런데 주어가 단수인 더 보이이므로 are가 아니라 is가 와야 해요. 이번에는 문장 전체의 서술어 동사의 형태가 틀린 거예요. 자, 이렇듯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하나의 어법 지식에서도 그 옳고 그름을 점검해야 할 항목이 대략 한 5개 정도 지금 되는 거예요. 어법 문제를 어려워하는 많은 학생들은 이 중에서 한 2-3개 정도의 항목만을 생각하여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촘촘한 멀티 체킹을 하지 않는다면 어법 문제는 항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어법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그물 아시죠? 눈에 쉽게 띄는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조금 듬성듬성한 그물을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물고기까지 잡으려면 아주 촘촘한 그물을 써야 해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어법 문제를 막힘없이 풀려면 좀 더 촘촘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해요.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그럼 만들까요? 자, 일단 어법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틀린 어법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왜 틀렸는지를, 무엇을 못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틀렸는지를 반드시 스스로 정리해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한 오답 노트가 바로 어법 문제의 옳고 그름을 점검하는 여러분들의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